메디치 가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화려한 르네상스,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가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정말 눈부신 시대였죠. 하지만 그 찬란한 빛 뒤에는요, 아주 어둡고 피비린내 나는 그림자가 숨어 있었어요. 오늘은 바로 그 빛과 그림자, 메디치 가문의 두 얼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위대한 자, 로렌초 대 메디치가 남긴 말이에요. 청춘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지만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거죠. 정말 르네상스 시대의 정신을 딱 보여주는 말 같지 않나요? 모든 게 아름답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바로 그 말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 로렌초가 말한 그 불확실한 내일, 과연 거기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술이라는 화려한 커튼 뒤에 가려져 있던 아주 어둡고 폭력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폭력의 근원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도대체 메디치 가문은 어떻게 권력을 잡았을까요? 중요한 건 이들은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피렌체를 그림자 속에서 지배한 보이지 않는 손이었죠. 메디치 가문의 방식은 정말 독특하고 영리했어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대신에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다 심어놓고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는 방식을 쓴 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공화정인데 사실상 모든 권력은 메디치 가문 손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격엔 조바니가 은행업으로 돈을 벌어서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기존 귀족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래서 아들 코시모데에는 결국 추방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진짜 대단한 건 코시모가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그 돈으로 밖에서 다 조종을 해서 결국 화려하게 피렌체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아들 피에로 때도 쿠데타가 있었고요. 정말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그야말로 투쟁의 역사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이 위태위태한 권력의 정점에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자 로렌초가 등장합니다. 그는 가문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만 동시에 가문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잔혹한 음모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로렌초의 적들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일단 돈 문제로 메디치를 증오하던 경쟁은행 가문, 파치 가문이 있었고요. 또 정치적인 이유로 로렌초를 미워했던 교황 식스토 4세에도 있었죠. 여기에 피렌체를 차지하려는 야심가 살비아티 대주교까지 가세합니다. 이 세 세력의 증오가 하나로 뭉쳐서 로렌초의 심장을 겨눈 겁니다. 그리고 이 암살 계획의 무대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피렌체의 심장, 바로 그 두오모 대성당이었습니다. 신성한 미사가 열리는 바로 그곳에서 피를 보겠다니 이건 그 자체로 끔찍한 신성모독이었죠. 공격 신호는 더 기가 막힙니다. 미사 중에 가장 거룩한 순간, 그러니까 사제가 성체를 높이 들어올릴 때 모든 신자들이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는 바로 그 찰나를 노린 거예요. 정말 치밀하고 잔인하죠. 신호가 떨어지고 성당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합니다. 로렌초의 동생 줄리아노가 무려 19번이나 칼에 찔려요. 19번이요. 이건 그냥 죽이겠다는 게 아니죠. 이건 정말 광기에 가까운 뼈에 사무친 증오가 폭발한 겁니다. 쏟아지는 칼날 속에서 로렌초 역시 목에 부상을 입었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필사적으로 칼을 휘두르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성구실로 몸을 던져서 문을 잠그는 데 성공하죠. 정말 그야말로 기적 같은 탈출이었습니다. 암살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로렌초가 자신의 진짜 힘을 보여줄 차례였죠. 그건 바로 무자비한 복수,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외교라는 두 개의 얼굴이었습니다. 음모의 대가는 정말 신속하고 끔찍했습니다. 대주교 살비아티는 궁전 창문에 그대로 목이 매달렸고요. 수십 명의 공모자들은 분노한 군중에게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파치 가문은 민심을 전혀 얻지 못했던 거예요. 로렌초는 이 분노의 불길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암살 계획의 배후였던 교황이 격분해서 로렌초를 파문해버리고 피렌체에 아예 전쟁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이제 피렌체는 교황과 그의 강력한 동맹들을 상대로 완전히 고립된 채 홀로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거죠.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로렌초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도박을 합니다. 칼이 아니라 말로 이 전쟁을 끝내겠다면서 혼자서 배를 타고 적국의 심장부인 나폴리로 향한 겁니다. 목숨을 건 외교 승부수였죠. 로렌초는 무기 대신 자신의 지성과 매력 그리고 깊은 문화적 소양을 들고 갔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끈질기게 적국의 왕 페란테를 설득했고 마침내 그의 마음을 돌려서 평화조약을 맺는 데 성공합니다. 암살당할 뻔했던 피해자에서 이제 이탈리아 전체의 평화를 가져온 영웅이 되어 피렌체로 돌아온 거죠. 이 엄청난 외교적 승리로 로렌초는 가문의 권력을 그야말로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 위대한 유산이 과연 영원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그의 아들 피에로였습니다. 아버지가 외교와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면 아들은 오만과 무능으로 사람들을 잃었어요. 로렌초는 메디치의 진짜 힘이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지만 피에로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한 세기에 걸쳐 목숨을 걸고 쌓아 올린 이 위대한 유산이 아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단숨에 무너져 내린 거죠. 로렌초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년 만에 메디치 가문은 결국 피렌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물론 역사를 보면 메디치 가문은 나중에 피렌체로 돌아와서 공식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왕족이 되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과연 왕관을 쓴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대를 움직였던 로렌초의 그 위대함을 정말로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진짜 권력이란 공식적인 칭호가 아니라 시대를 사로잡는 그 영향력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